맨 끝으로 빼요. 자, 스케치 잘 하려면 엠보 각도 그대로 쓰시면 스케치 잘 됩니다. 자, 손의 위치를 볼게요. 이마를 전체적으로 당기세요. 자, 눈두덩이 보세요. 들리시죠? 들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쫙 펴지게 그렇게 당겨 주시면 되시고, 저는 패더링을 하기 때문에 4단을 씁니다. 그리고 니들 길이는 조금 여유 있게 1mm 이상 2mm 미만. 왜냐면은 결이 지나가는 게 다 보이셔야 돼요. 중간부터 들어가셔도 되고 끝에서부터 들어가셔도 돼요. 내 눈에 바늘만 보이면 됩니다. 제가 조금 길게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길게 쓰는 이유가 길게 쓰면 힘이 조금 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너무 길게 빼면 뜯겨요. 니들 길이가 뜯기지 않는 정도만큼은 길게 뽑아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다 쓸 때 니들이 내 눈에 보이는 정도. 자, 그리고 처음 이제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은 한두 줄 이제 넣었죠. 넣어서 보시고 내 힘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힘이 센지, 속도가 빠른지, 약한지를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한두 줄 넣어 보시고 워터 클렌저 묻혀놓고 닦아서 확인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잘 남았네? 알아보겠네? 그 다음 터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들어가야지 하고 닦아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자, 위치가 바뀌죠. 절대 쓰시면 안 되죠. 3P로 하시면 다 번집니다. 1P를 쓰시는데 내가 너무 얇은 게 어렵다. 그러면 0.35mm 쓰세요. 좀 도톰하게. 선생님들이 아직 패더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연습하냐면 엠보 하시고 연습삼아 오버랩을 머신으로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돼요. 엠보 하시고 머신 이제 터치감을 좀 익히시려면 그 위에 기계 가지고 색을 입혀주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 선을 따라서. 가장 고객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앞머리. 저희 눈에는 다 남아있거든요. 더 진해야 돼요. 번지면 안 돼, 그 대신에. 자, 지금 제가 끝을 안 날려요. 안 날리고 바닥에 니들이 안 떨어지고 나와요. 그래야지 선이 선명하게 남아요. 사이선을 이제 넣어줍니다. 사이선은 내가 처음에 넣는 게 어렵다 그러면 스케치 다시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격이 넓으면 사이에 잔털 하나 들어가죠. 피가 나는 거는 깊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피부가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분들은 한두 방울씩 맺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힘이라기보다는 피부 문제인 경우도 있고, 눈썹을 시술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 특히나 엠보 시술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표피를 계속 칼로 깎아낸 거예요. 그럼 표피가 얇아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치면 피가 뻥 터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도 고객님 피부가 표피가 많이 손상돼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표피가 많이 손상돼 있으셔서 1차를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약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왜냐면 깊게 들어가고 출혈이 같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더 얕게 들어갔는데도 이분한테는 깊은 거예요. 표피층이 두께가 틀리니까. 그러다 보면 색이 번지거나 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먹어요. 다 먹어요. 꼼꼼히 넣으셔야 돼요. 꼼꼼히. 네, 천천히 선을 남기는 작업을 하셔야죠. 패더링은 안 남진 않아요. 잘 남아요. 솔직히 이렇게 꼼꼼하게 신중하게 하는데 엠보보다 당연히 잘 남아야죠. 자, 그러면 이쪽은 지금 1차 터치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한 1년 6개월 전부터는 거의 시술의 90%를 다 패더링으로만 해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첫째 통증이 없고 다 주무시거든요. 정말 코 골고. 그리고 엠보보다 덜 번지고 선이 더 가늘고. 그리고 1년 지나서 오셨을 때도 저희가 패더링 지금 테크닉 바꾼 지 3년 됐거든요. 벌써 여러 번 로테이션 돼서 돌아서 오시잖아요. 고객님들. 그러면 1년 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 리터치인가 제가 착각하고 시술 한 1, 20분 만에 끝내요. 그래서 가볍게, 우리 유기색소는 성질이 가벼워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볍게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색소가의 성분이 뭔지에 따라서 테크닉 조절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색소가 무기네 그러면 조금 힘있게 넣으셔야 되고, 유기네 그럼 진짜 가볍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색소 막 이런 거 동영상 많이 보시죠. 비커에 넣고 뚝 떨어졌을 때 밑으로 뚝 떨어지고 퍼지는 색소가 있고, 위에서부터 쫙 퍼져 나가는 색소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졌다가 퍼지는 건 무기예요. 성질이 무거워요. 그러면 내가 테크닉을 조금 더 힘있게 넣으셔야 되고, 위에서부터 딱 떨어졌을 때 쫙 퍼지는 건 가볍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터치감을 진짜 가볍게 하셔야 돼요. 1차 터치가 되게 중요한 게, 처음 이제 디자인 틀을 저희가 스케치를 해놨잖아요. 스케치를 해놓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웠을 때 내가 남은 거를 내 눈으로 알아볼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이 수월해지거든요. 무조건 2차 터치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걸리시거든요. 작업할 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첫 터치를 얼마만큼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이 확 돼요. 반으로 줄어요. 자, 그러면 양쪽을 터치를 했어요. 앞머리는 좀 과하게 밖으로 날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소심해서 그냥 내가 딱 디자인 틀 해놓은 정도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탈각이 되면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앞머리는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리터치하러 오면은 결국은 앞머리 더 키워주거든요. 사이에 빈 데 있으면 잔털 하나씩 더 넣어주시고요. 그 위에 라인이 항상 이제 날리잖아요. 부분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마지막에 한 번씩 꼭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딱 봤을 때 여기 두 군데 비어 보이죠? 그러면 이제 비어 보이는 데만 벌리세요. 공간을 확보를 해서 펴주시면 돼요. 요 정도로 끝내요. 그러면 리터치 하러 오셨을 때 거의 할 게 없어요.